기단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제주도가 남해안이 가오진 이유가 장마 태풍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장마는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가 또 시험 문제 나와요. 볼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장마가 늦게 시작한다. 예를 들면 6월 중순이면 장마가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 장마 전선이 남쪽에서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오후측해 기단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장마가 늦게 시작한다는 얘기는 오후측해 기단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 그러면 차가운 기단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냉해 피해를 입기도 해요. 자, 장마가 끝나면 더워져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기온이 낮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마가 늦게 시작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가뭄이 들 수도 있어요. 장마가 늦게 시작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이제 장마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머물러줘야 되는데 얘가 평소보다 빨리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장마가 일찍 종료할 경우. 그래서 장마가 일찍 끝나더라. 일찍 종료할 때 봤더니, 자, 장마가 일찍 끝난다는 얘기는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빨리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더라. 이거 두 가지 정도를 보통 물어봐요. 장마가 늦을 경우라는 얘기예요? 항상 늦다는 게 항상 늦다는 게 아니고 평년에 비해서 늦게 올라올 경우.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마는 되게 불규칙하단 말이에요. 어떤 해에는 되게 늦게 시작해요. 어떤 해에는 장마가 지금까지 떠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비도 잘 안 내리고.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장마가 늦을 때는 이렇게 냉해나 가뭄 피해를 입고, 장마가 일찍 끝나면 무더위가 일찍 시작하더라. 왜?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여름이라고 말하는 건 한여름이에요. 장마가 끝나면 북태평양 기단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때가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주로 부는 바람을 봤더니 남쪽에서 주로 바람이 들어오죠. 자, 남쪽에서 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남쪽에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요. 당연히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있더라. 그래서 남고 북저형 기압 대치라는 말을 써요. 남고 북저형.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미치니까 무덥고 습한 바람이니까, 기단이니까 이것 때문에 방금 적었던 것처럼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열대야가 나타나더라. 열대야. 자, 열대야는 그때 말했었죠. 하루 중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더운 날, 열대야예요. 그 다음 여름철에 주로 내리는 비는 어떤 유형의 강수입니까? 여름에 내리는 소나기 같은 거. 강수 유형 중에 뭐예요, 소나기가? 대륙성 강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대륙성 강수가 많이 내린다는 거. 대륙성 강수. 자, 그 다음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바람이 세게 불어요, 약하게 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름철. 여름철 지금 기온은 되게 높아요.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면, 세게 불면 되게 좋겠는데 여름철에 바람 세게 불어? 아니면 거의 안 불어? 안 불잖아.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때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바람이 훨씬 약하더라. 또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기도를 봤더니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일기도를 보면 일기도에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기도가 있고 우리나라가 당연히 가운데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럴 경우 우리나라 남쪽에 이렇게 고기압이 있을 거예요. 남부 북쪽이니까. 그 다음 이렇게 북쪽에 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바람이 약하게 분다는 얘기는 등압선 간격이 넓다 좁다. 당연히 넓다. 또 다른 계절에 비해서 등압선 간격이 되게 넓게 나타나면 여름이에요. 이해돼요? 나중에 일기도는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얘가 여름철의 특징이더라. 고기압이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자, 여름철에는 남고라 그랬는데 북태평양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남쪽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남쪽에 있는 태평양 위에 고기압이 있고 대륙 쪽에 저기압이 있다고요. 남북쪽. 그래서 바람이 남쪽에 주로 바람이 불잖아요. 여름철에는 계절풍이. 지금 너무 당연한 거라 해서 그런가? 아무튼 할게요. 계속. 자, 그 다음 무더위가 끝나면 이제 가을철이 되는데 가을철. 가을은 어디다 적어놨지? 가을 여기 있네. 자, 가을은 봄하고 달리 어떤 지문이 주로 나오냐면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로 미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주로 고기압이니까 날씨가 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죠. 이동성 고기압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가을이 되면 우리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단풍은 추울 때 드는 거죠. 추워져야. 그래서 얘는 북쪽부터 단풍이 져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또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먼저 지고 해발고도가 낮은 곳이 나중에 져요. 여러분 알다시피 선생님 단풍 얘기했죠? 정읍. 아니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선생님이 정읍 홍보대사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단풍 중에 유명한 곳이 물론 많이 있어요. 설악산도 되게 유명하고 뭐 진산 피아풀 같은 데도 유명하고. 근데 단풍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혹시 여기 알아요? 내장산이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내장산이 바로 정읍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멋진 단풍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정말 꼭두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그런 단풍 평생 한 번 정도는 볼만해요. 정말 온 산이 빨간색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아무튼 그런 곳이 정읍이라는 거. 앞으로 공부할 거 많아. 자, 그 다음 가을은 이제 일교차가 되게 커요. 봄하고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다면 아까 봄은 건조했었죠. 가을은 그나마 습도가 높아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안개가 훨씬 더 많이 껴요.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가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설이에요. 자, 설이는 따로 정리해야 되는데 보통 가을에 내리니까 가을에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이 설이가 가을 전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설이라는 놈은 뭐냐면 이슬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슬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거죠. 그 설이는 얼어붙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방울하고 얼음하고 다른 점이 잎사귀에 설이가 내린다. 그럼 잎사귀가 말라 죽어요. 이해돼? 자, 그래서 설이가 내릴 때는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설이하고 반대되는 말 뭐냐면 무상일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서리가 내리지 않을 때만 농작물이 자라니까